5장 동적 계획 방법에 의한 알고리즘, 동적 계획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말로 동적 계획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 이 기법의 알고리즘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동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는데 그거하고 이제 아무 관련이 없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 그랬을 때 우리가 MT를 가거나 여행 어떤 계획을 짠다, 여행 프로그램을 짠다 그랬을 때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일의 순서를 짤 때 프로그램을 짠다, MT 프로그램을 짠다, 여행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이제 계획, 그 순서를 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했고요.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계획이나 순서가 매우 좀 이제 복잡한 이제 동적인 상황에 동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계획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동적 계획 알고리즘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그 범주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워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계획의 이제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들을 이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 그 다음에 편집 거리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배낭 문제 했었죠. 이 배낭 문제 중에서 제로원 배낭, 이걸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 문제, 그 다음에 동전 거스름돈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동적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동적 프로그램, 동적 계획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알고리즘은 주어진 입력을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누어서 그 작은 부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부분 문제들의 해결을 이용해서 보다 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동적 계획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눈다, 그리고 그 작은 부분의 결과 해를 이용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분할 정복 알고리즘하고 좀 설명이 비슷하죠.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작은 뭐 여러 개,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나누고 이 각각을 해결한 다음에 이것을 합쳐서 전체에 대한 해를 구하는, 이게 이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작은 조각을 이 작은 조각을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동일한 원칙으로, 즉 이 작은 문제를 또 더 작은 문제로 나눠서 이 각각을 해결해서 이걸 모아서 해결하고, 이건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작은 문제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충분히 작은 단위로 나눠지게 되면 직접 이것을 해결해서 그 다음에 이 결과를 합쳐서 더 큰 문제의 해결을 찾는다. 이게 이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요거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동적 계획법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문제를 서로 중첩되지 않는 디스조인트한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 각각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합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전체 해를 구하는데, 이 동적 계획법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작은, 충분히 작은
충분히 작은 이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이 각각의 해를 다 먼저 구합니다. 다 먼저 구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더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요. 그 다음에 동적 계획 분할 정복하고 달리 서로 디스조인트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요 조각으로 더 큰 문제를 찾는, 더 큰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이것들이 중첩돼서 이 조각에 대한 답을 찾고 이 조각에 대한 답을 찾고 이렇게 해서 더 큰 조각에 대한 답을 찾는데 이 작은 문제들이 디스조인트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문제마다 좀 이제 그 이용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이 작은 문제들을 이용해서 더 큰 문제들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그 작은 문제들이 이 큰 문제에도 답을 찾는 데 이용이 되고 이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도 이용되고 이 큰 문제에도 답을 찾는 데 이용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더 큰 조각에 대한 답들을 이렇게 쭉 찾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조각에 대한 또 답을 이렇게 찾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또 중첩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답을 찾고 이렇게 답을 찾고 이렇게 해서 점점 모으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전체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찾는 것이 이 동적 계획법의 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 분할 정복하고 동적 계획법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이 분할 정복 방법하고 동적 계획법하고의 그 차이점을 이제 보여주는데 전체 데이터의 집합, 이 전체에 대한 그 해답이 A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이 A를 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디스조인트하게. 그래서 이쪽 조각이 B라는 조각이고 이쪽 조각이 C라는 조각이에요. 그럼 이 B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다시 동일하게 또 두 조각으로 나눠서 이걸 DE. 그 다음에 C도 또 이렇게 두 조각을 나눠서 FG. 이렇게 나눠서 이 각각을 해결한 다음에 이걸 합쳐서 B에 대한 답을 구하고 F와 G에 대한 답을 구한 다음에 이걸 합쳐서 C에 대한 답을 구하고 또 B와 C에 대한 해답을 합쳐서 A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D와 E는 B의 답을 구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F와 G는 C의 답을 구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B와 C가 A의 답을 구하는 데 사용이 됐죠. 근데 동적 계획법은 보면 이 작은 조각을 구한 다음에 이 작은 조각들에 대한 답을 구해서 이 조각 D와 E와 F를 이용해서 B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E와 F와 G를 이용해서 C를 구합니다. 이건 이제 동적 계획법의 개념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인데 여기 지금 작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해서 이 E와 F가 B를 구하는 데도 이용이 되고 C를 구하는 데도 이용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동적 계획법하고 분할 정복기법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예, 밑에 설명을 보시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B와 C로 분할을 하고 다시 B는 다시 더 작은 것으로 그 다음에 C도 더 작은 것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조각들을 합쳐서 B의 해를 구하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 보시면 D와 E가 B를 구하는데 F와 G는 C를 구하는 데만 사용이 되는데 동적 계획법은 전체 데이터를 B와 C로 나누고
전체 데이터를 B와 C로 나누고 B를 D와 E로, C를 F와 G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먼저 최소 단위의 부분을 구해서 이것에 대한 해를 구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조각들을 나누고 이것에 대한 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미리 구한 이 부분 문제에 대한 해를 이용해서 지금 DEF를 이용해서 B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FG를 이용해서 C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B와 C를 계산하는데 E와 F가 모두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디스조인트한 조각으로 나눠져서 분할 정복하는 것하고는 달리 먼저 작은 단위의 해를 구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조합의 원칙에 따라서 그 위를 구하고 다시 또 이걸 조합하는 원칙에 따라서 위에 있는 것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전체에 대한 해를 구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동적 계획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단위를 나눠서 더 큰 단위의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작은 단위의 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분할 정복하고 동적 계획법하고가 차이가 납니다. 자, 이 동적 계획법의 알고리즘들은 부분 문제들 사이에 의존적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작은 부분 문제들을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떤 조합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마다 차이가 있죠. 어쨌거나 이 작은 문제들을 이용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의존적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관계는 문제마다 입력에 따라서 다르고 이 관계가 문제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계들을 이제 함축적 순서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마다 이 동적 계획법의 작은 문제들을 취합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 방법 순서가 이제 문제마다 서로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동적 계획법하고 달리 이 부분 문제들의 해를 더 큰 단위의 해를 구할 때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동적 계획법은 동일한 부분 문제가 상위의 다른 부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복해서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 동적 계획법에 속하는 대표적 문제 중에 하나인 모든 쌍 최단 경로 찾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는 앞에 그리디 메소드 탐욕 기법의 알고리즘에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탐욕 기법의 알고리즘이죠. 근데 이 알고리즘은 한 개의 출발 지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 개의 출발 지점이 주어져 있고 다른 모든 점으로의 최단 경로를 찾는 이런 문제가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모든 쌍의 최단 경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그 가중치 그래프에 노드들이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다 찾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단 경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단 경로,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노드의 최단 경로, 또 이번에는 이 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노드의 최단 경로, 또 이번에는 이 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노드들의 최단 경로, 또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쌍들의 이 노드들의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가 i라고 하는 노드고 어떤 노드가 j라고 하는 노드라고 칩시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I와 J의 최단 경로를 찾는다. 요게 이제 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의 그 도시가 있는데 출발 지점이 서울이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최단 경로가 얼마고 수원이 얼마고 부산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느 도시로의 최단 경로 요거 하나를 찾는 것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었다고 친다면 이 모든 쌍의 최단 경로는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의 최단 경로, 인천에서 다른 도시로의 최단 경로, 수원에서 이렇게 해서 모든 도시 간의 최단 경로의 쌍을 다 찾는 것,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다 찾는 것, 이것이 모든 쌍 최단 경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모든 가능한 최단 경로를 찾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이걸 출발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최단 경로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점을 또 출발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또 모든 가능한 지점을 찾고, 또 이번에는 이 점을 출발 지점이라 생각해서 모든 가능한 최단 경로를 찾고, 이렇게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찾으면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다 찾겠죠. 그래서 각각의 점의 개수가 n개잖아요. 각 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그 시작점이 n개가 나오겠죠. 해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타임 콤플렉시티는 O의 n제곱이었어요. 이 O의 n제곱을 다 이제 모든 점들을 번갈아서 출발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O의 n3승의 타임 콤플렉시티로 모든 쌍 최단 경로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보다 더 단순하고 효과적인 그런 이제 동적 계획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5장 1절에서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각 점에 대해서 번갈아서 차례대로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동적 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조금 더 간단히 찾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으로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과 월셜이라는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월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을 조금 이제 확장해서 이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쌍 최단 경로를 만들었는데 두 알고리즘의 유사도가 높으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플로이드 월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간단히 플로이드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로이드의 알고리즘도 시간 복잡도가 O의 n3승,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모든 점에 번갈아서 적용하는 거하고 시간 복잡도가 똑같죠. 예, 똑같지만 이 플로이드의 알고리즘이 좀 더 간단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찾는데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적 계획법으로 찾는 이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로이드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게 동적 계획법이니까 동적 계획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데이터를 입력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이걸 모아 가지고 더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이걸 디스조인트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첩돼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또 그 위에는 이걸 이용해서 또 더 큰 문제를 찾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가장 작은 부분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더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더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가장 작은 부분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 가장 작은 그래프에서의 이제 부분 문제를 이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점이 3개 있는 요 경우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점이 3개 있는 그래프, 노드가 3개 있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A, B, C 3개 그래프가 있으면 요 A에서부터 C까지의
최단 경로는 요 세 개밖에 없으니까 직접 연결된 요 에지 요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요 B를 거쳐서 이렇게 가거나 요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세 개 점만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A에서 C까지의 최단 경로라고 하는 것은 A에서 C까지의 최단 경로라고 하는 것은 A에서 C로 직접 가는 경로 요거하고 B를 경유하는 경로하고 요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 둘 중에 더 작은 것이 A에서 C로 가는 최단 경로가 되겠죠. 자, 요 개념을 이제 이용을 해서 플로이드가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이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이제 만든 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그래프상에서 이 각 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점들 쌍의 최단 경로를 직접 가는 경우와 어떤 노드 1이라는 노드 요 하나만 딱 놓고 얘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짧으냐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1을 경유했을 때의 최단 경로 요 사이에 여기 예를 들어서 A, B라고 쳐봅시다. A, B 사이의 최단 경로가 직접 가는 경우와 1을 경유하는 경우 둘 중에 어느 게 더 작으냐를 가지고 1을 경유했을 때에 자 여기 경유 가능한 점이 1을 경유했을 때에 A에서부터 B로 가는 최단 경로 예를 들어서 여기 C가 있다고 칩시다. 이 C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다른 점들을 거쳐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직접 가는 경우와 아니면 1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작으냐라고 하는 것이 B에서 C로 가는 경로 중에서 1을 경유했을 때의 최단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1을 경유할 수 있을 때 1을 경유하는 경우와 직접 가는 경우 둘 중에 최단 경로를 찾으면 예를 들어서 직접 가는 게 더 짧을 수도 있고 1을 경유하는 것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둘 중에서 더 짧은 것이 B와 C 사이에 1을 경유할 수 있을 때의 최단 경로가 되는 겁니다. 직접 가는 경우와 1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 둘 중에 더 작은 것이 1을 꼭 거친다는 뜻이 아니라 1을 고려했을 때 1을 경유하는 걸 고려했을 때의 최단 경로가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 점마다 1을 경유했을 때의 최단 경로를 쭉 구하는 거예요. 이 구한 것들을 가지고 이걸 구한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1과 2를 경유했을 때의 최단 경로를 찾는 거예요. 자, A와 B 사이의 최단 경로는 아까는 1을 경유하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2를 경유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2를 경유할 수 있다고 치면 A에서 1을 경유했을 때의 최단 경로 요거일 수도 있고 직접 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1을 경유했을 때의 최단 경로하고 뭐를 비교해 보면 되느냐면 2를 경유해서 B로 가는 경우 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짧으냐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1과 2를 경유할 수 있을 때의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유 가능한 점을 점점 늘려나간다는 거예요. 1에서 1, 2, 3, 1, 2, 4 이렇게 해서 점점 늘려나가면 n개의 n까지 1부터 n까지 모든 점을 경유했을 때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동적교획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서 더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더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작은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경유 안 했을 때 직접 가는 경우 점이 아무것도 없을 때 경유하는 점이 없을 때 이 경우에 대한 최단 경로에서 그 다음에 점 1을 경유했을 때의 최단 경로의 부분 문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점 1과 2를 경유했을 때의 부분 문제 요거를 이제 요 앞에 있는 답을 이용해서 점 1과 2를 경유하는 경우에 부분 문제 다시 요걸 이용해서 점 1, 2, 3을 경유하는 경우의 부분 문제 이렇게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면 모든 점을 경유하는
최단 경로의 답을 찾아 나가는 이런 과정이 동적 계획법입니다. 동적 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점의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에 이제 플로이드의 알고리즘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